오늘 마라케시 여행 마지막 날이에요. 그리고 모로코 여행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슈크란. Today my last day. 커피 한 잔 딱 먹으면서 이 집 커피가 뭐 장단점이 있지만 커피 맛은 되게 좋아요. 와, 여기 커피 진짜 맛있다. 오늘은 이제 마라케시 어디를 돌아다니기보다는 이 모로코 여행에 대해서 제가 겪었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해요. 이 뷰도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모로코는 어떤 국가고 한국 사람이라면 왜 모로코를 가야 될지, 한국 사람이라면 왜 모로코를 가지 말아야 될지, 제가 겪었던 장점, 단점, 특징에 대해서 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물론 제 말이 진리는 아닙니다. 저는 일단 처음에 모로코를 여행했던 이유가 처음부터 모로코를 여행할 생각이 없었어요. 대한항공 말라가 전세계 항공권을 되게 저렴하게 발권을 했어요. 근데 막상 스페인을 여행할까 보니까 스페인 지금 유로가 장난 아니죠. 너무 오른 거야. 그래서 급하게 말라가에서 저렴하게 갈 수 있는 여행지가 어딜까 찾아보니까 여기 모로코가 됐고 갑자기 모로코 여행을 하게 됐다. 뭐 그런 스토리. 여행 유튜버라면 이제 한 번쯤은 겪는 국가들이 있죠. 이 모로코를 포함해서 인도랑 이집트, 거의 뭐 여행 유튜버가 성장통을 겪기 위해서 한 번쯤 겪는 그런 국가죠. 뭐 저도 일반 여행객이었다면 과연 이 모로코를 갔을까 싶긴 한데,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대리만족이나 뭐 대리 영상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의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모로코를 방문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모로코를 방문한 도시는 모로코에서 탕헤르라는 도시로 인을 해서 탕헤르, 그리고 셰프샤우엔, 그리고 페즈, 그리고 카사블랑카, 그리고 에사우이라, 마지막 마라케시까지 총 6개의 도시를 여행을 했어요. 모로코가 느끼는 특징이 뭐냐면 모로코 자체가 되게 묘합니다. 특징도 많고 매력이 넘쳐요. 일단은 모로코는 아프리카 국가죠. 아프리카 국가에 아랍어를 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랍 감성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 보령이었어요. 프랑스어도 쓰고요. 이 모로코라는 나라에 아프리카 감성에 아랍 감성에 이 프랑스 문화까지 이 오묘한 매력을 가진 국가가 모로코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은 가격 대비 가성비로는 솔직히 중국 동남아를 앞설 국가들이 없어요. 가격 대비 인프라로 보면은 아프리카를 여행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GDP가 낮다고 해서 절대 물가가 싸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GDP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인프라도 좀 구축이 되어 있고 나름의 여행 인프라가 있어서 아프리카 치고는 여행이 꽤 할만하다. 그런 거를 사전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모로코로 여행할 때 버스로도 여행을 하고 비행기로도 여행을 하고 그리고 기차로도 여행을 했다. 뭐 다양한 여행 수단을 타고 여행을 한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장점 단점을 말하기 전에 여기 마라케시 풍경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난 아니죠? 멋지지 않습니까? 저기 메디나 보이죠? 저기 마라케시 여행을 한 4일 정도 하게 됐는데 그나마 여기가 뭐 가격도 꽤 괜찮고 커피도 맛있고 그리고 뷰도 좋아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모로코 여행을 갈지 말지 제 의견은 뭐 가라 가지 마라 그거에 대한 영상이 아닙니다. 제가 겪었던 장점 단점 다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를 듣고 나서 모로코 여행을 갈지 말지 아니면 영상으로만 만족할지는 이거는 각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모로코라는 국가가 한 번쯤은 여행 갈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저도 이제 인도나 이집트를 여행하겠지만 그래도 좀 인도를 여행하기 이전에 이 모로코에서 좀 적응을 하면서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기엔 괜찮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모로코 여행의 장점이 뭔지 장점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이 모로코는 도시별로 정말 갈 도시가 많고 도시별 특징이 분명합니다. 제가 갔던 여행지가 탕헤르, 셰프샤우엔, 페즈, 카사블랑카, 에사우이라, 마라케시 총 6개의 도시를 갔는데 이 도시들마다 특징이 너무 다양해요. 도시를 갈 때마다 다른 국가를 여행한다는 느낌? 뭐 예를 들면 탕헤르는 원래 스페인 보령이었어요. 그래서 스페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항구 도시고, 셰프샤오에는 약간 파란색의 테마 그리고 유대교랑 관련 있는 그런 산속에 숨은 테마 도시고, 지금은 관광 도시로 많이 사랑을 받는
푸른 도시, 파란색 도시로 유명하고요. 예, 페즈는 옛날부터 유명한 염색 공장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인 도시다. 모로코에서 가장 번성한 상업적인 도시 카사블랑카, 그리고 포르투갈의 감성이 남아있는 항구 도시 에사우이라, 가장 모로코를 느낄 수 있는 모로코다운 도시 여기 마라케시까지, 이 6개 도시가 각각 도시 특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정말 모로코도 한번 가면 갈 도시가 많고 도시의 이미지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갈 도시가 굉장히 많다. 그게 첫 번째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아프리카 치고는 굉장히 인프라가 발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앞서 설명했지만 이 아프리카라는 국가가 뭐 전체적으로 대륙 중에서 GDP가 가장 낮은 축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GDP가 낮다고 해서 절대 물가가 저렴하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여행객을 위한 인프라, 뭐 이동수단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맛있는 음식이라든지, 아프리카 여행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좀 발달하지 않은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와중에 모로코는 그래도 프랑스의 그런 교육과 인프라가 갖춰져 가지고 나름의 여행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도로 아스팔트 쫙 깔린 거라든지 뭐 기차, 버스, 뭐 숙박 이런 이동편이 아프리카 치고는 굉장히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좀 아프리카를 좀 맛보기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여행지로 여기 모로코를 추천드리는 이유다. 아프리카 치고는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는 편이다. 이게 두 번째 장점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장점 세 번째는 여기가 과일이 정말 저렴합니다. 제가 과일을 정말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과일이 비싸가지고 잘 먹진 않는데, 제가 먹은 과일만 해도 오렌지, 자몽, 바나나, 수많은 과일들을 착즙 과일 주스로 정말 저렴하게 먹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비싸가지고 착즙 주스 잘 못 마시잖아요. 여기서는 하루에 한 잔, 두 잔 그냥 마실 수 있어요. 특히나 여기 오렌지가 당도가 꽤나 높아요. 그래서 웬만한 길거리나 웬만한 가게에 오렌지 주스는 꼭 한번 드셔보세요. 여기는 얼음도 안 들어간 착즙 주스를 그대로 아주 프레시하게 마실 수 있는 곳, 여기가 바로 모로코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장점은, 저도 나름 여행을 많이 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여행을 많이 한 사람들조차도 모로코는 정말 문화가 다양하고 정말 볼 게 많은 도파민 넘치는 여행지다. 늘 예상을 벗어나고 아프리카 땅에 아랍 감성과 프랑스 문화가 섞여져 가지고 이 다양한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이 모로코만의 특별한 나라, 특별한 여행지, 전 세계에 잘 없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국가를 여행하고 싶다 하면은 이 모로코, 그런 점에서 추천드린다. 그래서 여행을 좀 많이 해본 사람들한테도 좀 익숙하지 않은 여행지라서 이 모로코를 추천드릴게요. 되게 여행을 하면 질리지가 않는다. 늘 익사이팅하고 재밌습니다. 그걸 제가 이 모로코 여행의 마지막 장점 네 번째로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느끼는 장점들을 다 알려드렸으니 이제 제일 중요한 단점도 얘기를 해야겠죠. 이 단점을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점, 음식이 솔직히 그저 그렇습니다. 여기 모로코에도 전통 음식이 있어요. 대표적인 전통적인 음식이 따진이랑 쿠스쿠스가 있거든요. 뭐 이 나라 전통 음식으로 한두 번쯤 먹어볼만 합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딱 먹을 만한 정도이지 맛있다고 느껴질 정도는 솔직히 아닙니다. 우리가 워낙 음식으로 유명한 도시 뭐 프랑스, 스페인, 뭐 티르키예, 뭐 중국, 뭐 태국, 베트남, 그 나라에서 그 나라 음식을 먹을 정도로 가치가 있어서 미식 여행을 많이 가는 여행지잖아요. 이런 여행지랑 비교하면 모로코는 모로코 음식 때문에 여행을 간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 나라 갔으니까 뭐 모로코 음식 한번 먹어볼까 이 정도지, 모로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모로코 여행을 한다? 이런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음식 문화가 다양하지 못하고 다 쪄서 먹거나 좀 밋밋합니다. 아쉬운 음식이 첫 번째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거는 여행하시는 분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보통 여행하면은 이제 하루의 피로, 하루의 낭만을 즐기기 위해 이 맥주 한 잔 즐기는 맛, 이 모로코에선 좀 힘듭니다. 이 모로코에선 술을 마실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요. 이 아랍 문화라서 술을 금지해서 그런지 술값이 저렴하지 않아요. 그래서 술을 먹을 수 있는 곳은 이제 까르푸에 제한된 시간에서 구매를 해서 뭐 이제 방에서만 마시거나 절대 야외에서 마실 수 없습니다. 야외에서는 이런 레스토랑이나 호텔 같은데 지정된 공간에서만 마실 수 있는데 술값이 꽤나 비쌉니다.
저도 모로코에서는 나름 좀 저렴한 물가라고 생각했는데 술값을 보는 순간 그냥 술 먹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모로코에서는 상대적으로 술 마시기가 힘들고 술 가격이 저렴하지 않다. 이게 두 번째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주가들한테 이 모로코는 추천까지는 정말 못하겠어요. 특히 이 술이 고플 수 있습니다. 이 모로코 여행이 가장 힘든 이유가 이 세 번째 단점이 아닐까 싶어요. 앞전에 말씀드린 뭐 음식이나 술 뭐 이런 거 괜찮아요. 뭐 거기서만 뭐 평생 여기 있을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세 번째 단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상하셨듯이 바가지랑 호객행위가 기본이 장착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가게에서 뭐 물건을 사는 거는 물건 안 사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야 할 때 와 진짜 그냥 여기는 미터 택시가 있는데 미터 택시를 거의 하지도 않고요. 그냥 기본 부르는 가격 로컬의 3배에서 5배는 기본 부르기 시작합니다. 외국인이 봉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가게나 이런 데에서 일단 외국인들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받아요. 여기가 모로코가 팁이 있는 국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여행객들에게 불필요한 팁을 요구한다든지 없는 비용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이제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에사우이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는 해산물을 정말 저렴하게 먹을 수 있고 초장집 같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해산물을 사가지고 이제 초장집 같은 데서 해 먹을 수 있는데 이 해산물을 이제 내장을 빼주는데 그 내장 빼는 비용, 클리닝 비용을 따로 달래요. 근데 현지인들한테는 클리닝 비용 따로 안 받거든요. 그리고 뭐 초장집에 갔어요. 그래서 이거 다 포함이라고 해서 당연히 이제 콜라도 마시고 샐러드도 마시고 그랬는데 마지막 계산할 때 보니까 뭐 샐러드는 포함인데 콜라는 포함이 안 된대. 콜라 비용은 달래. 그리고 팁도 달래. 그래서 처음에 저는 뭐 팁은 기분 좋게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포함이라 해놓고 나중에 포함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짜치더라고요. 이제 즐기려고 온 여행지인데 그렇게 모로코 사람들의 좀 외국인들 등쳐먹으려는 행위, 외국인들 돈을 더 뜯어먹으려는 행위, 이런 거 작은 행위 하나하나가 쌓이니까 좀 이제 여행에 질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비디오를 찍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을 내진 않았는데 진짜 뭐 촬영을 하지 않았으면 얘들은 그냥 눈 뜨고 관광객들이 그냥 ATM으로 보이는 거예요. 불필요한 비용을 다 붙여가지고 비용을 다 뜯어갑니다. 이 모로코 전체적으로 몇몇 도시를 빼면은 굉장히 악명 높다. 그래서 모로코에서 바가지, 호객행위, 사기 조심하시라. 애초에 미안하단 말을 하지 않아요. 애초부터 남들을 속이고 돈을 번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 거 자체에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속여가지고 돈을 벌면 그게 영업력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랑 그런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을 등쳐먹어서 돈을 벌면 얘들이 영업력이 좋고 얘들의 술수가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지 이게 잘못된 행위다 그렇게 생각하는 행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조심해라. 그리고 이제 음식에 좀 이어지는 단점이긴 한데 음식이 맛도 좀 애매하거니와 음식 자체가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거는 당연히 중국,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의미지 또 유럽에 비해서는 또 저렴합니다. 이거는 뭐 장점도 아니고 단점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 수준의 가격은 아니나 그래도 유럽 여행을 하다가 모로코로 오면은 그래도 낼만한 그 정도의 물가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많이 질문하실 거예요. 모로코에 인종차별 없나요? 라고 하시는데 일단 제가 느낀 걸 말씀드리면 여기 모로코로 여행하면 니하오, 곤니치와는 진짜 수백 번 듣습니다. 이 우리를 비하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얘들 눈에는 아시아 사람들은 다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쉽게 거울 치료를 해보면 우리가 모로코 사람들을 보잖아요. 모로코, 알제리, 티니지, 이집트 이런 사람들 딱 한 줄로 딱 세워놓으면 우리가 다 구분할 수 있나요? 구분 못해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구분 못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니하오나 곤니치와로 얘기를 하면은 저는 아랍어로 딱 이것만 외웠습니다. 아다민 꾸리야,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아랍어예요. 이 말 한마디만 해주면 그때부터 표정이 밝아지고 뭔가 또 더 친근해지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아다민 꾸리야. 꾸리야. Good people, good. 그래서 저는 이게 절대 인종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지나다니면서 뭐 차이나, 재팬 이거는 여러 번 들으니까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어린애들이 뭐 이제 따라다니면서 캣콜링 비스무리한 걸 해요.
근데 뭐 어린애들이 무슨 인종차별이라는 걸 뭘 알겠어요. 그냥 외국인 보는 게 신기한 거지. 만약에 따라다니는 어린애들이 막 해코치 한다 그런 게 좀 싫잖아요. 그럼 애들한테 뭐라 하지 말고 그 현지인들한테 애한테 뭐라고 해달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너무 심하게 차이나 그러니까 그냥 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얘 캣콜링 한다 이거 안 좋다 대츠 너구 얘기 좀 해달라 하면은 이 모로코 착한 어르신이 애들한테 뭐라고 해줘요. 그래서 뭐 그렇다 근데 나는 뭐 차이나 니하오 듣는 것조차가 싫다 하면 모로코를 안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느꼈을 때 이거는 인종차별 아닙니다. 그냥 동양인에 대한 그냥 인사 표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저도 뭐 50개국 가까이 여행을 했는데 이 모로코 국가 자체가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참 여행을 다니면서 이 아프리카, 아랍, 프랑스, 스페인을 다 섞은 문화, 이 다 섞은 문화를 이런 국가를 여행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경험이고 비행기표만 아니면 굉장히 가볼 만한 여행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워낙 좀 다른 영상도 많이 보고 각오를 하고 와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이 모로코 여행지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뭐 모로코를 2번, 3번, 4번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로코 여행 갈만은 했지만 강추까지는 아니다. 또 얘들이 우리들한테 인사하는 게 친절하다고 느끼긴 하는데 그 친절에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마인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의 이유 없는 친절은 없다. 그런 좀 경계심을 갖춘 채 여행을 하면 적당히 거리감 유지한 채 여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탕헤르부터 해가지고 셰프샤오엔, 페즈, 카사블랑카, 에사우이랑 마라케시까지 이 6개 도시를 여행하면서 좀 나름의 모로코 여행을 잘 했고 그래도 좀 잘 온 여행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로코 여행 할 만한가 별로인가 그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봤어요. 다른 분의 의견도 참고해가지고 여행을 갈지 말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아프리카의 이 모로코라는 국가 제 나름의 느낀 점을 얘기해 보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마라케시의 영상미를 담으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모로코 마지막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